인도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평행한 세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행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눈에 띄게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더 크고 발전된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 중 하나가 제가 지금 있는 방갈로르입니다. 이 도시는 인도의 실리콘밸리이자 인도 스타트업의 수도로 불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를 걷다 보면 소의 똥을 밟거나 채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방갈로르의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거리 중 하나에서 튜크튜크가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방갈로르는 그 자랑입니다. 이 도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삶의 질면에서 주에서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인도는 인도입니다. 가장 발전된 도시조차도 유럽인에게는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죽은 것 같아 이 더러운 냄새가 나. 하나, 둘, 셋, 넷, 5마리 개. 여기 2마리가 더 있어. 야, 크류샤 여기 와. 마치 성스러운 것 같아. 악취가 나 마치 죄인처럼. 인도는 청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설사로만 여기서 50만 명이 사망합니다. 콜레라, 티푸스, 간염, 그리고 기생충. 이 모든 것은 음식과 물을 통해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통해 배웠습니다. 물 절약에 대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지금 전기가 나갔어요. 정의는 주기적으로 끊깁니다. 곧 다시 켜질 거예요. 이 외국인들을 인도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방갈로르에서는 백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처럼 청소년들, 모든 아이들, 유치한 애들 끝났어. 나는 백인이야. 모두가 쳐다보고 모두가 질문을 해. 나는 전선을 찾을 거야. 여기서는 너는 그냥 무조건 백인이야. 네, 셋이서 정말로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왔어요. 백인들은 익숙해져요. 이제 그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하얀 사람을 위에서 보고 있어. 네, 그들이 나를 촬영했어요. 혼돈, 더러움,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진보와 아시아의 로맨스가 있습니다.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보바 카르마노프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인도 비행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인도로 가는 비행은 지루하지 않아요. 내 이웃이 활주로에서 쇼를 열었어요.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서서 다른 모든 비행기를 맡고 있어요. 선언했어요. 뭐라고? 의사가 필요해요? 승객 중에 의사 계신가요? 의사가 나타났지만 그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선장의 현명한 결정이에요. 그냥 무시해. 우리는 비행 중이에요. 이제 인도에 도착했어요. 습기가 창문을 통해 느껴져. 도시들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고 채석장은 쓰레기 더미로 변했어요. 방갈로르에 가까워지니 교량과 번화한 도로들이 보이네요. 버스를 타자마자 거대한 교통체증에 걸렸어요. 심지어 오토바이들도 서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제자리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어요. 역에서 나는 그냥 얼어붙어 지켜보고 있어요. 사람이 100만 명이고 그들은 그냥 모든 버스에 달려들어요. 여기서 소녀는 건강해 보이지만 그녀는 사륜차처럼 넷발로 기어다니며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술 취한 남자가 내 앞에서 아스팔트에 쓰러졌고 경찰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가라고 해요. 아무도 없고 피곤한 사람들은 계단에 앉아 있어요. 이 작은 아이의 배낭이 그보다 더 커요. 나는 ATM에서 루피를 뽑고 중심가를 걷고 있어. 먹을 만한 걸 찾아야 해. 곳곳에 소의 똥이 있어요. 여기에는 누군가가 맛있게 밟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 사이를 잘 피해가고 있어요. 방갈로르의 거리는 온통 시장이에요. 사람들이 등에 거대한 가방과 상자를 짊어지고 다니고 있어요. 더 진지한 사업가들은 물소와 수레를 사요. 어떤 수레에는 사람들이 직접 끌고 있어요. 그냥 정체에 걸린 수레에 물소가 있어요. 이건 이미 첫 번째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친 듯한 소란이에요. 여기서 뭔가를 밀어넣고 있어요. 거칠게 그냥 길을 건너고 있어요. 안전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젠장!
이런 차단이 있으면 마치 전혀 넘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두 그냥 서 있어요. 저는 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나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어떤 다양한 복도들이 있어요. 아마 경찰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는 차에 막대기로 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가 정말 그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2층 침대 버스가 출발해요. 그들의 지붕 위에도 상품이 담긴 자루를 실어요. 소음이 충분한데 여기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나타나요. 적절한 음식을 찾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이상한 고기가 팔리고 있어요. 결국 저는 타이어 수리점 바로 옆 가게에서 수상한 빵을 하나 집어들어요. 여기서는 툭툭이와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서비스의 주인입니다. 이곳이 당신의 차고인가요? 네, 제 차고입니다. 여기 뭐가 있나요? 이건 무슨 컵이에요? 이건 모두 경주 때문이에요. 당신도 참여하셨나요? 네, 이건 모두 1등 컵이에요. 사업이 충분한 돈을 벌어주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일하고 있고 오토바이가 제 인생이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이 친구들은 그의 직원들이고 그들은 이 오토바이의 브레이크를 좀 정말로 다치지 않기를 바래요. 빵은 저를 감동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문명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모자는 헬멧보다 더 커요. 툭툭이와 물소들 사이에 일반 사람들도 마차에 실려서 정체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겨우 그들을 앞질렀어요. 여기는 이미 비즈니스 지역 같은 곳이에요. 여기 공간이 좀 더 넓고 좋은 조명이 있는 다양한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그냥 죽지 않으려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맥도날드에 온 걸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 밖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정말로 모르니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새벽 4시입니다. 방갈로르는 인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아니지만 매우 밀집된 건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개미집과 같아요. 여기서는 땅의 한 조각도 비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집들이 낮아서 도시가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수평선 너머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의 모든 거리들은 시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파는 것은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늘에서도 큰 경쟁이 있어요. 어떤 독수리가 또다시 내 드론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영원한 신호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힘들어. 특히 당신이 걷거나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서 이런 버스가 지나가면서 귀에 대고 Представьте, сколько в городе мотоциклов, если это парковка одного офисного центра. Вот как раз приехал один из работников, показывает документы. Мы с Сашей дошли до молла. Сейчас утро, и только тут можно спокойно поговорить. Который даже в Старбаксе, который вроде бы европейский и все, можно нормально съесть, не ожидая, что у тебя начнется пожар во рту. 나는 너에게 가는데 1시간 반 걸렸어. 그건 그냥 도심에서 왔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무선으로 되어 있어. 그들은 좋은 노선을 만들었지만 너무 길게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왔을 때 이 지하철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총리님이 오셔서 개막식도 하셨어요. 여기서 정말로 어떤 큰 구역의 교통을 막고 샴푸로 이 측면 방지턱을 조금 더 씻고 있었어요. 총리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2개 또는 3개 여기 있었는데 교통이 완전히 막혔어요. 나는 인도서 쓰레기 피하는 법을 알았어요. 총리가 되어야 해. 그러면 네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청소될 거야. 여기서 한때 아스팔트를 씻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아주 먼지가 정말로 많아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건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한 인도예요. 많은 여기서 걷는 게 편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길을 걷거나 뭐 그런 거죠. 길을 걷거나 아니면 차를 타야 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걸어야 해?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로 유모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건가요? 정말로? 너도 알다시피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야. 아이들을 거의 유모차에 태우지 않고 오히려 손으로 안고 다녀요. 대부분은 손으로 안고 다녀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주 자주 걷곤 해요.
그냥 손으로 안고 다닐 뿐이에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어디로 갈 건데? 아이들을 이렇게 태우고 다녀요? 네네, 부탁해요. 게다가 아이에게 헬멧을 써야 한다는 건 여기서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 작은 아기들을 봤어.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로 오고 있어. 엉망진창에 이미 익숙해졌어. 자갈이 보이고 그들이 케이블을 다시 깔고 있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도, 그리고 좀 더 멀리에서도요. 그걸 위해서는 정말 강한 먼지가 필요해. 나는 아파트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해. 완전히 이해해. 봐, 이게 얼마나 지옥인지. 나는 너를 완전히 이해해. 왜냐하면 나는 어떤 지옥이든 다 경험해봤거든. 하지만 카페에 가려면 이 지옥을 뚫고 나가야 해. 게다가 머리를 여러 방향으로 돌려야 해. 왜냐하면 심지어 버스도 역주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퀘스트가 있어? 여기 보행자 신호등이 있어. 나는 현지 사람 중 한 명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어디를 보든지 조심해야 해. 왜냐하면 그들이 거의 내 발을 밟고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당연히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 손을 내밀어야 해. 꼭 그래야 해. 이제 다시 서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 우리는 모일 거야. 가자. 현지인들이 지나갈 때는 항상 정말로 꼭 모든 방향을 살펴봐야 해. 모든 방향에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를 구해준 건 거친 남자야. 인도 사람들도 도로를 건너는 게 쉽지 않아. 저쪽에 트럭이 있어. 뭔가 늦었어. 백인 고객을 보고 신선한 주스를 파는 사람이 손을 씻기까지 했어요. 이건 오렌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걸 스위트 모잠비라고 부르는데 오렌지라고 말해요. 고마워요. 감귤류. 하지만 뭔가 다른 거예요. 여기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는 뭐예요? 여기는 폐지 수거소예요. 방갈로르의 거리에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건 쉬워요. 이건 인도로 간주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폐쇄로 간주돼요. 구멍이요. 이거요. 하지만 여기서는 걷는 게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가끔씩 흔들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애물은 극복해야 해요. 그래서 거의 인도가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뚝뚝을 타고 갑니다. 이건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이건 케빈이 있는 오토바이예요. 운전사를 투커라고 부르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운전석에서 직접 살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건 우버, 툭툭이에요. 거리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린다. 가져갈 수는 있지만 물론 농담이지만 하얀 얼굴은 2배 더 비싸요. 바로요. 그게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천장에서 가격을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가 백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농담으로 생각났어요? 이 흔들림에 지치지 않아요? 차는 이 점에서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차 안에서는 냄새가 나거든요. 차 안에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혀 바람이 안 불어요. 투포프는 큰 장점이 있어요. 기동적이에요. 쉽게 우회하지만 반대편 차선으로도 갈 수 있어요. 나는 툭툭을 호출했는데 정체가 있었어요. 우회하지 않으려고 반대편 차선으로 나갔어요. 반대편에서 나를 이쪽으로 데려다 줬어요. 내가 이 우회로를 가야 했어요. 나는 내가 매우 급하다고 말했어요. 그에게 추가로 50루피를 줬어요. 던지면 어떻게 돼? 그들은 행복해요. 그들은 항상 웃고 만족스러워 보여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10루피? 사실 10루피예요. 너 많은 돈이야. 10루피는 물 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물을 마실 수 있어? 이 다침맞아 물병을 살 수 있어. 사샤에게는 2딸이 있어요. 그리고 둘 다 학교에 다녀요. 이런 툭툭에서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교통수단을 그들은 정말 존중해요. 그들은 어디론가 간다고 말해요. 오직 차를 탈 때만. 하지만 나는 말해요. 나는 택시를 호출해요. 그들은 그런 거야. 차는 아니고. 눈에 모래가 들어가. 그건 별로 좋지 않아. 들어봐. 나. 그래서 나는 보통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려고 해요. 여기는 이 동네에서 유일한 공원이야. 여기는 사람들이 와서 차를 주차할 수 있을 만큼 꽤 큰 주차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오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이 공원의 입장료는 10루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꽤 민감한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이 공원으로 가요. 사실 정말 귀엽다고 생각해요.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거기 이 동물들 안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즉 거기에는 그냥 나무와 최대한 새들 그리고 물소리 같은 것만 있어요. 길게는 오래된 신발 같은 온갖 잡동사니를 팔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더위 속에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해체하고 있어요. 과일과 힌두교 꽃이 있는 테이블을 보는 게 확실히 더 기분이 좋죠. 어떤 집들은 문과 창문 대신 그냥 커튼이 달려 있어요.
이런 교통체증 속에서 구급차가 지나가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와 함께 사진 찍고 있어요. 툭툭 운전사입니다. 바로 2명의 백인, 그리고 이분은 카시오예요. 이건 그들에게 행운을 줘요. 다가와 만지길 좋아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은 아이들의 얼굴과 머리를 만져요. 그리고 그들을 제지해야 해요. 저도 툭툭 운전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하지만 최대 5분만요. 페달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토바이처럼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오토바이처럼 다 그렇다는 거죠? 저는 특별한 모페드를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 근데 봐, 여기 USB가 있어. 여기서 속도가 정말 80까지 나와요. 괜찮은데 뭔가에선 신호를 주지 않아요. 인도인에게만 신호를 줄 수 있고, 백인에게는 작동하지 않아요. 이런 사진으로는. 특히 이 툭툭은 조금 더 비싸졌어요. 우리는 초등학교에 도착했어요. 거기 선생님이 계시고, 이곳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공립학교예요. 그녀의 이름이 현지어로만 되어 있다는 게 보이네요. 지금 아이들은 거기서 쉬는 시간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모든 아이들이 항상 교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소녀들의 머리 스타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이 있어요. 즉, 첫째로 리본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긴 머리일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아주 단단히 묶어야 해요. 그리고 귀 아래쪽에 머리카락이 짧으면 머리 스타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 제가 보니까 좋은 학교예요. 우리가 지나가던 중에 아이들이 맨발로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즉, 그들은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슬리퍼조차도 신지 않고 있었어요. 인도의 대부분의 학교는 안타깝게도 형편없지만 방갈로르에는 정말 훌륭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학생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도 많이 있고 지금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집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거리에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 모든 쓰레기를 지나 최고의 인도 인재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수와 학자들은 좁고 파손된 인도에서 툭툭이, 버스, 트랙터를 피하며 걷고 있습니다. 울타리 너머에는 오늘 하루 사람 없는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버려진 부서입니다. 여기가 학생 캠퍼스 입구입니다. 오토바이가 으르렁거리고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서 웃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툭툭이를 호출하고 덜 부유한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누군가를 위해 엄마가 와서 아이를 보도블록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서 무리를 지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 속에 아르스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론적으로 수업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연구소의 한 지점입니다. 여기가 대학 캠퍼스입니다. 그는 제가 아는 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고 저기가 제가 다니는 곳입니다. 여기는 딱 2개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도시 외곽에 있고 정말 큰 거의 학생 마을 같은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공부하지 않아요. 기숙사만 있어요. 그럼 혼자 사는 건 어때?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다르죠. 만약 내가 여기 온 이유처럼 공부하고 싶다면 여기서는 괜찮아요. 중 하나 11명의 소녀들, 그녀는 2명의 친구와 함께 여기로 왔습니다. 그들은 2주도 안 되어 무너졌어요. 그냥 그들은 살 수 없었어요. 아르세니아는 학년 초에 인도로 왔어요. 3년, 4년 아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부탁하는 건 나는 그걸 놓칠 거야. 즉 학비는 연간 2,200이에요. 기숙사는 연간 2,700이에요. 너는 달러로 말해. 달러. 남자친구가 반년 동안 원격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봤어요. 그동안 계속하고 싶지 않았어?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이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에게는 지금 과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실험실 작업이 많아요. 없어요. 러시아처럼 정말로 쓰레기 같은 물건들은 거기에는 거의 없어요. 에알스는 생화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왜 이 전공을 선택했나요? 부모님이 이세 잘 적응하는 것 외에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이 환경에 대한 말들이 더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10학년이나 11학년이 끝난 후에 인도로 유학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그들은 인도가 빈민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조금 더 도시화된 정글이죠. 그렇긴 하지만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은 장소도 있고 적절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르스는 대부분의 학습을 실험실에서 진행해요. 종종 그룹과 교수들 앞에서 대답해야 해요.
지금 발표가 있을 거예요. 짓지 말고 찾지 마. 이곳은 방이에요. 아르세니. 여기서 그는 자고 먹고 숙제를 해요. 조건이 꽤 스파르타식이에요. 하나, 베이팅. 할 수 있는 무후후. 돈을 좀 써야겠어요. 괜찮은 테이블을 사야 해요. 튜브, 옷장. 제 생각에는 그것은 흐루시초프에게서 훔친 것입니다. 풀라이트. 그리고 샤워실이에요. 나는 이게 뭔지,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뜨거운 물은 있어요. 모든 잘 작동합니다. ARS는 이미 불타는 뚝뚝을 보고 여러 차례의 홍수를 목격했습니다. 방갈로르에서는 매번 비가 온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너는 거기로 가야 해. 그게 무슨 의미야? 어떻게 인도 사람들 그리고 너를 둘러싼 사람들은 어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 청소년들은 어린이 같은 끝났어. 그냥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로 이사 왔을 때 음식 배달을 주문했어요. 먹을 게 없었는데 먹고 싶었어요. 그냥 하지만 영역이 폐쇄되고 건물 자체 또한 폐쇄되기 때문에 너는 나갈 수 없어요. 나는 배달을 주문했어요. 그게 도착했어요. 나는 나가야 했어요. 나는 경비원에게 다가가서 나가서 소포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해요. 즉 나는 폐쇄된 구역을 지나서 문까지 가야 해. 이 경비원에게 말하는 거야. 건물 안에서 바로 건물 안에서. 즉 나는 걸 보이고 문까지 가야 해. 상급자 루시에게 전화했어요. 경비원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비원이 많았거든요. 1분 후에 물론 나가게 해줬지만 그게 정말 회의였어요. 그런데 경비원, 건설 노동자, 가사, 도우미 같은 직업군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지역에 사실상 살고 있어요. 즉 그들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9월 1일에 대학에 갔을 때 나는 그걸 느꼈어. 당연히 내 동기들이 나에게 벌레처럼 달라붙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20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살인데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어. 그냥 14살짜리 애들과 대화하는 느낌이야. 그들이 어떤 게임을 하냐고 물어볼 때조차 듣는 게 22살 학생이야? 그런데 여자애들은 좀 더 성숙한 것 같아. 나는 이걸 적고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연령 성년의 나이는 18세인데 여자애들은 16세고 남자애들은 21세야. 그들의 유아적 성향, 왜 여자들은 그런 게 없고 남자들은 그런 걸까? 왜냐하면 21살까지는 남자애가 부모님과 사는 게 완전히 정상이에요. 여자애들은 6살이면 이미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때가 됐지, 그렇지? 여기 빨간 머리 피어싱 청바지를 입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내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사회가 이 전통적인 세속 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아르세니는 인도인들을 신발 종류로 나누고 있어. 그가 맨발에 통이 큰 바지를 입고 있다면 좀 나아. 하지만 여전히 별로야. 그가 깨끗하고 정돈된 운동화에 양말을 신고 있다면 모든 게 괜찮아. 그가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 그가 슬리퍼를 신고 있다면 엉덩이. 나는 대화하지 않기로 했어, 안 했어? 그가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면 쓰레기 버리러 나간 건가? 뭐 신경 안 써. 대학에서 슬리퍼를 신는 경우도 있어. 나는 대학에서 크록스를 신고 편하게 다녀. 그럼 똥신발은 있나요? 똥구덩이에서는 없지만 뭐 그런 거죠. 슬리퍼나 크록스를 신고 다녀요. 8개의 다리에 구두를 신고. 커플일 때 그들은 그냥 그 신발을 벗어요. 특별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즐겁게 놀고 있어요. 인도에서의 사회적 행동 방식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지만 정부는 사람들을 재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금지하는 표지판을 볼 수 있어요. 침을 뱉으면 안 돼요. 나무에 오르는 것은 벌금이에요. 공원에서 먹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키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벌금이에요. 나는 여기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걸 봤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사람들에게 고치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침을 뱉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리고 사실 인도는 자기 안에 갇힌 그런 나라예요.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어디로도 여행을 가지 않아서 움직이기가 힘들죠. 게다가 디지털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해요. 모든 인도인은 휴대전화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마도 그것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방갈로르의 중앙 공원 중 하나를 산책하고 있어요. 여기 조금 있지만 그래도 있어요. 게다가 이곳은 매우 크고 호수와 거대한 열대 식물들이 있어요. 이 면화나무는 정말 대단해요. 여기서 산책하는 사람들은 일반 인도인이 아니라 낮에 자유시간이 있는 사람들인 게 확실해요. 여기서 사람들은 뛰고 명상하며 정치에 대해 논의해요. 이건 발견한 열쇠를 위한 그냥 못들이에요? 이 녹슨 것들은 내가 보기엔 여기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에는 마음에 작은 열쇠가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 오디오 가이드가 있었어요. 오디오 가이드는 녹슬었지만 대신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개들은 다람쥐와 함께 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들은 부끄러움 없이 동료의 시체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음식이 버려지면 안 되죠. 아, 먹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나는 사샤와 함께 그녀의 집 근처 가게에 들어가요. 내 생각에는 이건 망고와 함께 있는 아름다운 것,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들어, 알폰소 망고. 고급 사과예요. 자, 여기 봐. 사과는 비싸길도 비싸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비싸요? 괜찮아요. 더 비싼 경우도 있죠. 여기 지역 사과가 킬로그램에 185루블이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괜찮아요. 아, 이건 킬로그램에 2유로 가될 수 있어요. 이건 지역 파파야예요. 즉, 겉모습은 촌스러워 보여도 속은 정말 달콤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만약 이게 이렇게 완전히 고르고 초록색이면 익지 않은 거예요. 나는 천국의 사과를 선택해요. 좀 더 찾고 있어요. 가격에 관해서요. 인도는 정말 멋져요. 인도에서는 모든 제품에 MRP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어요. 도장? 지금 우리는 제조업체 그리고 도장을 찾아야 해요. 여기 도장이에요. 연수나 루피. 모든 가게에서 그렇게 되나요? 똑같아요. 아래를 이건 40루피예요. 즉 어디에서나 이건 제 생각에 최대치예요. 소매 가격이라고 불러요. 최대 판매 가격이에요.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더 저렴하게 할 수. 여기 메드베츠키 연합이에요. 이건 쌀이 아니에요. 이건 쌀의 왕국이에요. 쌀의 왕국 맞아요. 왜냐하면 70루피니까요. 2kg 리스. 사실 이건 기름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걸 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액체예요. 괜찮아요. 지금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가끔씩 나가요. 곧 다시 전기가 나갈 거예요.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연속으로 5번은 그럴 수 있어요. 2층에는 호스가 있어요. 여기에도 집을 위한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 모든 문명화된 집에서는 위생적인 샤워 시설과 일반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씻는 걸 선호해요. 물뿌리개로 우리처럼 물이 끊겼을 때 이렇게 퍼서 씻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어떤 대야를 놓고 그 위에 어떤 물뿌리개를 걸어 놓아요. 물 절약 측면에서 그들을 이해해요. 그렇죠. 물론 수돗물에서 물이 흐를 때 너는 그게 익숙해져 있어. 이런 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런 컵 하나가 야외 식당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걸 마셔요. 마치 아르톤에 대지 않고 물을 따르고 마시는 것처럼요. 이렇게요. 나서도 사람들은 병에서 마실 수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은 여전히 마셔요. 이렇게요. 그건 재사용 가능한 거예요. 재사용 가능한 컵이요. 물담배 아니에요? 이건 물담배가 아니고 정말 다양한 축제를 위한 우상이에요. 인도는 동시에 미래이자 중세입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전기차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는 방금 이 상자에서 먹이를 먹은 소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소들이 돌아다니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상자를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소를 찾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가 있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 그들은 아침에 소를 먹이면 행복해진다는 믿음이 있어. 사람들이 실제로 특별한 소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어두운 소나 밝은 소를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먹이려고? 네. 아침에 소에게 뭔가를 줘야 해요. 올바른 음식을 줘야 해요. 그래야 소가 먹고 그럼 하루가 잘 시작될 거예요. 인도에서 소들은 도로에 편안하게 하루 종일 누워서 교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쫓아낼 수 없어요. 심지어 경찰도요? 일부 주에서는 소에게 여권을 발급하고 심지어 유권자 명부에도 등록했습니다. 소가 가게에 들어가서 진열대에서 먹고 있다면 그걸 막는 것은 큰 죄입니다. 종종 그들은 더러운 모습으로 개들과 함께 돌아다닙니다. 여기가 도심이에요? 잘 관리된 소는 단 하나만 보였어요. 정말 깨끗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녀는 여자애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건 정말 대담해요. 길 중앙을 걷고 있어요. 게다가 반대편 차선에서요. 자, 너 성스러운 분 나에게 설명해줘. 내가 너의 똥에 밟았는데 너는 나를 축복하지 않았어. 이렇게 서운해했어요. 마치 성스러운 것 같은데 죄인처럼 냄새가 나요.
방갈로르에서 살면서 사샤와 쓰레기와 마주치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은 산책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또 하나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의 이 구역에서는 너 어딘가 나가면 뭘 하고 싶어? 너는 어딘가를 걸어 다니고 나중에 어디서든 벤치에 앉고 싶어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여기 대부분의 공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어떤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90년대의 인사 같아요. 즉 이건 철제 그네예요. 어떤 것들은 서 있어요. 이 철제 그네들은 진짜로 철로 되어 있어요. 거기로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고 있어요. 몰 외에는 특별히 나갈 데가 없어요. 쇼핑몰 정말 싫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유일한 여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주말에, 하지만 주말에는 여전히 뭐 여기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로 북적거려요. 이렇게 작은 쇼핑몰에서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돌아다닐 거예요. 사샤는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사샤의 딸들이 훈련했던 테니스 코트도 있어요. 여기에서 테니스 수업이 열려요. 예를 들어 어린이 수업이 한 달에 주 3회면 2,400루피예요. 이건 전혀 무료예요. 이건 무료예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지 않기로 했어요. 남자애들이. 지역 아이들이 못되게 굴기 시작했어요. 비슷하거나 더 많아 서로 욕했어요. 우리 딸들은 예민해서 우리는 거기 더 이상 안 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는 크리켓 필드, 스포츠 프로샷카, 공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흥미로운 지표가 있어요. 50%는 소유자, 50%는 세입자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어요. 아파트는 정말로 전부 세입자들이에요. 엘리베이터에 잔디가 있어요. 사치. 여기서 찍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는 우리 학교 발리스토스의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내 예카테리나가 있었어요. 그들은 백인 아이가 거기서 공부를 잘하니 너도 여기 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직접 보여줬어요. 쌍에 수영장이 있어요. 왜 아무도 없죠? 겨울이니까요. 그들이 추운가? 너도 알다시피 사실 대개 옥상은 멋진 경치를 보며 식사하는 데 사용해요. 약 2,000루피가 4시간 동안의 임대료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싱크대가 있고 여기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친구들이 파티를 열었는데 파티가 열리고 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들은 조용히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수영장 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는 규칙상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들은 물론 약간 과하게 거기서 수영도 하고 여기요. 그들의 벌금 부과되었어. 문 색깔로 인도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이런 3룸 아파트는 얼마예요? 이 아파트는 한 달에 얼마예요? 86,000루피. 이 아파트 단지는 새로 지어진 거예요. 그는 단지 안에 있다. 3월 22일, 내 생각에 20년 2월이에요. 그 해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선해요. 우리는 이 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사람들이에요. 즉 건물이 지어졌고 여기서 수리를 했어요. 벽은 하얗고 가구가 있어요. 이걸 설치했어요. 아무도 이전에 살지 않았어요. 인도에 비하면 비싸요. 수영장이 없는 옆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가 600달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친구들은 사무실도 들어왔고 창밖에는 야생 자연이 있어요. 마당에 카이트들이 살고 있어요. 이건 때때로 주민들을 공격하는 독수리 종류의 맹금류예요. 사샤 화장실에는 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물 절약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물을 아껴야 한다고 말해요. 다들. 맞아. 가끔 이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해서 물이 부족해요. 세면대와 화장실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일종의 세프틱 탕크에서 처리되고 완전히 하수도로 가요. 이 병들은 내가 모으기 시작한 것처럼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럼 내가 물을 헛되이 버릴 수는 없잖아? 더 백인 밀집 지역의 사람들은 거기서 디저트를 배우고 가끔은 탱커를 이용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물을 직접 사서 쓰거든요. 역할 신호등에서 초록불을 기다리는 건 정말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신호수가 운전자를 추가로 멈추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빨간불에 멈추지 않아서 건너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자동차 번호판이 바로 눈에 띄어요. 유럽연합의 번호판과 똑같아요. 잠시 상상해보세요. 인도가 정말로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재밌네요. 남자들과 함께 루피의 커피를 마셔?
이제 잎사귀를 좀 더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해. 이 잎사귀는 평범한 게 아니라 거의 마약 같아.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 위험 때문에 베텔잎이 금지되어 있어. 코카잎에는 미치지 않지만 니코틴이나 카페인처럼 비슷하게 자극을 줘. 예전에는 우리 모두 베텔잎을 먹었어. 보통 하나가 아니라 2개씩 먹어. 이것은 입안에서 필요한 주스를 만들어주고 소화에 도움을 줘. 이 잎사귀를 드세요? 네, 물론이야. 내 바로 위에 베텔너트가 자라고 있어. 그것은 잎사귀와 함께 씹히고 몸을 자극하는 데도 도움이 돼. 그런데 일반 담배 흡연은 엄격하게 규제돼. 여기서 누가 담배 피운 적 없어. 여기 괜찮나요? 이 지역에서는 안 돼. 여기서는 이와 관련해 정말 이상한 법들이 있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안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가능해. 너는 인두스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보지 못할 거야. 하지만 어딘가에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분명히 너에게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담배 피워. 아마 그들은 창문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 러시아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정말 잘 반응해. 마치 전형적인 조합처럼 푸틴, 곰, 보드카, 우샹카, 모든 게 다 있어. 그들은 내가 백인이라는 게 더 흥미롭대. 내가 러시아에서 왔다는 게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들은 백인 남자를 보면 이미 뇌가 멈춰버려. 여기 백인이 객관적으로 적기 때문이야. 다른 백인들은 어떤 나라에서 오나요? 나는 독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 미국에서 왔어. 하지만 그들은 주로 관광객이었고. 옆에 앉아있는 여자애들이 너를 다 쳐다보고 있어. 사람들이 여기서 너를 쳐다봐? 당연하지! 나는 백인이야. 모두가 쳐다보고 모두 질문을 해.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이곳에 왔는지? 이렇게 당신은 처음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는 백인 남자를 봤죠. 도니주. 나를 촬영했어요. 아르세니와 함께 우리는 바와 레스토랑이 있는 거리로 갔어. 주변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비싼 가게 근처는 아주 깨끗해. 사람들이 신경 쓸 거야. 하지만 경계선이 있어. 어디서 해야 하고 어디서 하면 안 되는지 이 경계선은 분명히 보이네. 알코올은 비싸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 이건 순수한 알코올이야. 거리가에서 가장 화려한 가게야. 메뉴의 요리는 1.5달러에서 3달러야. 많은 인디언들에게는 이게 비싸. 진짜로 앉아있어. 그들은 정말로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아무거나 논의하고 일하는 척 할 수 있어. 우리와 똑같아. 그냥 자리를 잘라버려서 제대로 앉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 너는 어때? 너는 얼마가 드니? 자, 들어봐. 지금 이걸 500루블에 가져올게. 하지만 이걸로 아마 많이 배부를 거예요. 여기 같은 스테이크 샌드위치나 더블 에스프레소가 500루블이에요. 나는 이게 정상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해. 셋이 음식 가져줬어. 익숙해져. 나는 순전히 원칙적으로 인도에서 식사를 하고 싶었어. 소고기 계속됩니다. 우선 맛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죄를 지었다는 것에서 오는 기분이 좋아요. 나는 이제 다른 바에 있어요. 여기에는 술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어요. 현지 기준으로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술과의 전쟁은 가격뿐만 아니라 도로 표지판으로도 이루어져요. 여기 수리아 주류 판매점 거기로 가요. 필요하다면. 하지만 술집에서는 배달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카드를 가지고 있어. 그걸로 너가 쓸 수 있어. 그리고 조용히 사람이 와서 맥주나 어떤 강한 술을 따르기 시작해. 너는 조용히 그에게 QR로 송금해. 나는 사샤와 함께 그녀의 딸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왔어. 교육비는 연간 1만 달러예요. 두 사람 기준으로. 만약 어떤 상대적으로 깨끗한 녹색 공간이 있다면 반드시 담장 뒤에 있을 거예요. 담장이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아이들의 안전을 매우 엄격하게 다뤄요. 너를 그냥 이렇게 구역에 들어오게 하진 않을 거야. 그런데 동물들은 보안이 막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어요. 이렇게 부를게요. 그리고 우리는 가고 있었고 그때 덤불에서 뱀이 나왔어요. 이 덤불에서 그녀는 담장 쪽으로 빠르게 갔어요. 우리는 교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모두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무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 후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 아이들이 뛰어다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해요. 그리고 뱀들이 살고 있지만 여기에는 안전한 뱀들이 살고 있어요.
즉 그들은 주기적으로 대략 6개월에 한 번씩 특별한 기관을 초대해서 여기에서 어떤 뱀들이 살 수 있는지 조사를 해요. 모든 뱀을 없앨 수는 없어요. 다른 뱀들이 올 것이고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로 우리 아이들은 가끔씩 주변 세계 수업을 위해 나가요. 이게 사실 학교 버스들이야. 그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 각 버스 번호는 특정 노선에 연결되어 있어. 즉 그 버스에는 운전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아줌마가 있어요. 나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노선에서 동행하는 사람인데 문이 열리면 그녀가 먼저 나와요. 그 후에야 아이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가끔 아이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지만 최근에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도 내보내지 않아요. 모두 엄마 나 학교 가요. 가방 속에 일기장. 안녕. 어릴 때부터 철창에 익숙해져요. 아이들 마당에는 뱀 외에도 인공 언덕과 가시가 있는 진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연에서 나무가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나요? 여기 가장 어린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1학년 학생들은 블록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사샤의 아이들은 1학년과 4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파란 사리를 입은 여성들은 보조원들입니다. 그들은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큰 딸의 수술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가방을 매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방이 무겁습니다. 결국 이런 여성이 그녀의 가방을 버스에서 교실로 그리고 다시 버스로 옮겨주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운전사 외에도 노선에 동행하는 여성 보조원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나갔을 때 그녀가 직접 내 손에 그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학교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은 사실 제 남편의 동료들입니다. 여기에도 몇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혈, 가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빠는 인디언이고 엄마는 러시아인입니다. 와, 이게 바로 러시아 아이들이 교환 프로그램으로 만든 전시야. 고등학생들이 방문했었고 그들은 지구를 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지구 보호에 관한 것이었어요. 인도 친구들과 함께 공동 포스터를 만들었죠. 이건 바로 사샤의 딸이에요. 안녕,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수업이야? 아니, 도서관이야. 와, 그들은 맨발로 다니고 있어. 이 학교에서는 점수를 전혀 매기지 않아요. 최대 작업 중에 이모티콘을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칠판 앞에 있는 러시아 소녀 이라야. 그녀가 잡혔어. 거의 넘어질 뻔했네. 활발한 소녀야. 그들에게는 인터랙티브 보드가 있어. 아이의 행동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내 아이들은 뭔가 쓰고 있어. 이 2개의 작은 머리야. 왜 그렇게 뛰쳐나가는 거야? 너를 방해하고 있어. 우리는 여기 있어. 왜 우리가 여기 있어? 규율을 어기지 마, 리씨.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저 따은 머리의 아이가 정말 내 아이고 옆 테이블에 있는 뚱뚱한 애도 정말로 러시아 애야. 정말 소녀 같아. 여기 보니까 셀리트리 클래스가 복도에 바로 있어. 정말 불편해? 여기 요리 강좌가 있어. 여기서는 인도 학교가 우리보다 더 나은 느낌이야. 그렇다면 도예 수업 없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1, 2학년부터 그들은 모든 것을 해. 가끔 이렇게 조합을 만들기도 해. 즉 각자가 복잡한 걸 만들고 작은 걸 만들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패턴을 만들어요. 이 사람은 누르야. 그는 디자인 선생님이고 이 학생을 시험 준비시키고 있어. 모든 시험 작업이 준비됐어. 이 사진들은 그의 영화 스튜디오 로고 디자인이야. 그는 미래의 영화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해. 누르 자신이 감독이고 인도 스타들과 작업했어. 이 사람은 유명한 인도 배우야. 그의 이름은 수디르 바부야. 문제는 예를 들어 제 막내 아이가 여기서 아무것도 전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올해 약속했어. 내가 음식을 준비할게. 그녀가 완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너가 아는 것처럼 아주 매워. 게다가 어떤 소스나 맛이 비벼준 적이야. 그녀는 버시니아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녀와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두기로 했죠. 여기서 그들은 배급소에 서서 음식을 받아서 나가고 앉아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메뉴를 이해합니다. 네네, 이 메뉴는 2주마다 우리에게 전송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후추.
그들은 알레르기가 없도록 계란이 있고 견과류가 있는지를 열심히 표시해요. 이 학교에서는 고기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들은 비건이 아니라 채식주의 요리입니다. 일반 차는 무엇 의미하나요? 네, 인도식이에요. 이미 우유가 들어있어요. 느껴져. 향이 나. 그건 향신료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일반적인 차가 아니에요. 말하길 뭐랄까. 이건 차예요, 맞아요. 하지만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농도 딱 필요한 거예요. 기운 나게 해. 아이들이 기운이 넘치는 건 괜찮을까요?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별로 걱정할 건 없어. 이 보건실에는 자주 사샤의 딸이 오곤 했어요. 학교 급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기절하곤 했거든요. 나가면 바로 개, 돼지. So, 화면에 개가 하나, 둘, 셋, 넷, 5마리 있어요. 여기 또 2개 있어요. 개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반면에 돼지들은 조용히 쓰레기 속에서 평온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아기 돼지들. 어떤 공룡 같은 거야. 야, 너 돼지야, 여기 와봐. 소가 정말 많아요. 진짜로. 쓰레기 더미에 내 쓰레기 봉지가 서 있을 수도 있고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돼지. 먼지와 악취에도 불구하고 길 건너편에 카페가 운영되고 있어요. 공기가 그렇게 신선하지 않아요. 쓰레기 더미 옆에서는 정말 냄새가 나요.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들이 이 쓰레기통을 치우지 않는지 여러 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냄새 못 느껴요. 여기저기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익숙해졌겠죠. 나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밖에서 자고 있다면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게 크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들을 긴장하게 해요. 소에 대해서는 농담이 아니었네? 여기 그들이 온다는 증거가 있어요. 인도에서의 툭툭을 타면서 처음으로 의료용 마스크가 있다는 것에 기뻐했어요. 자, 좀 더 편해질 거예요. 정말 숨 쉴 수 있어요. 도로에서는 항상 경적을 울려요. 하지만 이건 아무도 짜증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트럭에 적힌 문구는 더 자주 경적을 울리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뜻밖이지만 이건 작은 정의 스쿠터의 대여예요. 여기서는 두바이 마리나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두바이예요. 하지만 올해는 아니에요. 이런 건 처음 봐요. 인도 트랜스젠더들. 이건 분명 남자라는 게 보이지만 그냥 체형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말 멋져요. 하지만 그들은 화장을 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성 사리를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바로 그런 구걸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정말로 정확히 시간이에요. 정말로. 나는 방갈로르를 힘겹게 지나다니고 있어요. 지뢰밭처럼요. 거리에 많은 똥이 있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소는 오늘 인도 보도를 지키고 있고 도로는 말들이 지키고 있어요. 소의 똥이 전기 자전거 배터리 진열대 옆에 있는 모습이 재미있어요. 그들은 그냥 똥이에요. 이렇게 뭉쳐서 여기서 뭉치들을 긁어모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선한 똥 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이곳은 지하철역이에요. 나는 가요. 이렇게 과중한 도시인 방갈로르에는 지하철이 정말 필요해요. 여기에는 있지만 단 2개의 노선만 있어요. 새로운 역 건설은 팬데믹과 지질학적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중단되었어요. 이건 교통 붕괴의 위험이 있어요. 도시의 반대편까지 가는데 3-4시간이 걸려요. 한때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에스컬레이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바뀌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옵션은 없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위로만 있어요. 이게 표 사는 줄인가요? 이건 이 한 개뿐인 회전문 앞의 줄입니다. 여성을 위한 별도의 검색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침을 뱉을 수는 없지만 마실 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둥근 컵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지하철은 정말 괜찮고 멋져요. 완전히 두바이의 전철과 똑같아요. 새로운 기차는 여성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경찰들이 그 지역에 서서 내가 제발 여성 구역으로 가지 않도록 쫓아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 아주 엄격한 여성들이 질서를 지킵니다. 재미있는 점은 여성들이 남자들로 가득한 칸에 앉는데 그곳은 시끄럽습니다. 남자 칸에서는 정말로 혼잡해요. 군중입니다. 아무도 칸에 들어갈 수 없었고 줄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가 나를 칸으로 끌어당겼고 나는 눈을 떼지 않고 가고 있어요. 초현대적인 기차가 수도도 없는 동네를 가로질러 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대로 빈민가에서 살고 저 아이들처럼 길거리에서 통에 물로 씻습니다. 아르세니의 말에 따르면 델리는 방깔로르보다 험하다고 해. 델리의 공항은 정말 혼잡해. 그리고 그곳에서는 인도인들은 바닥에서 자고 있어. 도시로 나가기 전에 아르세니는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카드가 안 돼. 카드는 어디서나 사용되지 않는. 그건 어디서나 잘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 이 ATM은 현금을 뽑아줘. 내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면은 그냥 산책하러 나가. 하지만 나는 보통 비슷한 지역을 왔다 갔다 해. 왜냐하면 그곳이 더 괜찮거든. 당신이 오에서 왔을 때 그것은 놀라운 느낌입니다. 정상적인 거리, 좋은 거리에서 길 건너편의 쓰레기 같은 곳으로 가게 돼.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다시 가는 거야. 유럽에 다시 갈 수 있어. 봐, 얼마나 낡은 툭툭이야. 그럼 그 골목길에서 무섭기도 했어. 처음에는 그랬었지. 나중에 깨달았어. 그냥 무표정으로 빠르게 걸어가야 해. 그리고 아무도 내게 간섭하지 못해. 인도인들은 접근을 막는 걸 좋아해. 여기 2개의 울타리가 있어. 하나는 좀 작고 그렇지. 그건 그들이 좋아하는 놀이야. 많은 곳을 다녀봤다고 생각해. 하지만 울타리에 깨진 유리는 러시아와 여기 2 나라에서만 봤어. 저 남자 그냥 소변을 본 거야. 들어봐. 너는 그런 순수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이미 신경 쓰지 않아. 여기 번화한 도로 옆 텐트에서 체라의 가족이 살고 있어. 지금 그들은 인도에서 바로 쉬고 있어. 봐, 얼마나 귀여운 소녀야. 그리고 옆에는 개를 위한 집이 있어. 여기 개와 함께 있어. 여기는 중고 창문 문 또는 오래된 장롱을 살 수 있는 거대한 창고야. 그리고 바로 옆에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있어.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가 신경 쓰지 않는 게 보이네. 이건 정말 죽었어. 이 썩은 냄새가 나. 옆에서는 스트리트 푸드가 구워지고 있고 묘지가 보이네. 쓰레기장 냄새 안 나서? 근처에 정말 더럽긴 해. 내 생각엔 정말 더럽네. 그럴 수도 있어. 강은 정말 끔찍해. 여기 냄새가 나. 이건 쓰레기야. 액체 쓰레기야. 이런 환경에서는 다양한 질병이 번식해. 간염, 콜레라, 티푸스. 장염으로만 1,500명의 인도인이 죽어가고 있어. 매일.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 물건들. 우리 반의 평행 클래스 소녀가 스타트 리스폰던스에서 누워있을 때 옆방에 있었고 우리 반 친구와 함께 있었어. 그녀는 DNA와 함께 있었어. 사샤의 여러 아는 사람들에게서 열이 났어.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내가 막내딸이 있는데 줄 서서 알레르기를 검사했어. 계속되는 기침 이해 안 돼. 지금의 공기를 보니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 여기서 알레르기가 시작됐어. 너 혈액을 기증한다고 하더니 나는 아니라고 해. 이게 뭐야? 그래서 여기 모기 생기나? 들어봐. 여기서는 이상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 나는 그러니까 와서 뭔가를 가져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누군가가 시작할 수도 있어. 날아가. 화장실에서가 아니라 정확히 어디선가. 마치 그들이 거기서 알을 낳고 날아다니는 것 같아. 이게 모기처럼 모기야? 아니면 다른 종류? 초록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야. 평범한 작은 회색 모기들이야. 모기 자국이 보이네. 남편이 모기를 죽였어. 벽을 따라서 바로. 그들이 정말 많은 수로 날아들었어. 그는 아이들을 한 곳으로 모았어. 그건 밤이었어. 아이들이 멈춰있어. 맞아. 그게 밤이었어. 그가 전화했어. 우리 모기 퇴치기구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 이건 곤충을 위한 특별한 기기야. 다양한 냄새 없이. 그리고 이 뱀 모양의 것들은 모기 스티커야. 이건 장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기 우리 옷장에 있어. 이건 옷에 자주 붙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 붙이고 있어. 이거 말이야. 이건 뭐야? 보이는데 뱀을 내보내는 것 같아. 그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이미 후드가 보였어.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 추가 수업을 받으러 갔다는 거야. 코브라가 아니라. 주변에 위험이 많고 좋은 의료 서비스가 이 나라에서 제공되는 건 아니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이야. 여기 사람들은 앉아있어. 안에서는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어. 여기는 이미 사샤와 가족이 보험으로 치료받는 클리닉이야. 길 건너편에서 장난감을 팔고 있어. 어린이 코너. 어린이 병동. 제발요. 사샤 남편의 허리를 여기서 치료했어. 입원해야 했어. 사실 거기서는 가족 단위로 누워있기도 해? 즉 2번째 경우는 나에게 있었어. 큰아이가 급성 맹장염에 걸렸거든.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
우리도 입원했어. 그리고 옆 침대에 이렇게 말하자면 아이를 눕혔어. 어린이 아이와 함께 아버지, 어머니, 또 다른 아이,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누웠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또 다른 아이는 저녁에 떠났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충격이었어. 왜? 탈장 제거, 그 수술 전 과정을 순간부터 완벽하게 퇴원 전 24만 명. 그게 바로 루피아야. 20만 루피는 보험이 커버했어. 40 우리는 직접 지불했어. 아이의 맹장염을 제거하는데 정확히 10만 5천 루피가 들었어. 이건 전신 마취를 하는 복강경 수술이야. 모든 비용도 보험이 다 커버했어. 병원에 입원하는데 4시간 정도 걸려. 즉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고 새벽 3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다들 지켜보고 돌리고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했어. 즉 시간은 낮 12시고 결국 나는 입원을 거부하고 응급차에서 내 책임하에 퇴원했어. 그리고 나서 저녁 7시에 나는 다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적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 하지만 현대 장비와 의사들의 교육 수준은 사샤를 만족시켜 물론 아마도 언어 장벽 때문에 특정 지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나에게는 아니면 여기 사는 친구들과 함께 의료 용어? 너는 그렇게 깊게 질문할 수는 없을 거야. 어떤 질문들이든. 그냥 십자가를 그었고 그들이 모두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큰 것과 하나 작은 것. 이 약국에서는 항생제나 진통제를 찾을 수 없어요. 인도에서는 수천 년 동안 아유르베다라는 고유한 의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일반 약국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이런 걸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전통의학이거든요. 얘는 구슬이 있지만 동종요법이 아니에요. 이 남자는 네팔에서 길거리 음식줄을 서면서 제 채널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관광객들을 산으로 데려다 주지만 자신은 에베레스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 그들은 친구와 함께 제 채널을 보고 있어요. 스위스란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워. 살롱을 보는 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롱에 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내가 기다리던 음식이야. 대체 뭐야? 그가 내 납작빵을 맨손으로 집었어. 차도 공용 컵에 따랐어요. 크림도 있으니 마시자. 항생제. 달콤한 지옥이야. 그냥 많은 우유와 설탕이야. 먹을 만한 음식을 먹으려면 어딘가 멀리 가야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뭔가 먹고 싶어요. 그가 더러운 손으로 아무런 냅킨도 없이 그걸 집어들고 나서 물론 먹고 싶은 마음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소 가죽 그리고 크레인. 안에 뭐가 들어있지? 말하기 어려워. 마치 양배추 같지만 달콤해. 그의 더러운 손을 생각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 80이 딱 떠오르네. 누가 생각나냐면 스니커즈가 생각나.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인도에서도 이를 닦아야 해요. 하지만 수돗물은 입에 넣을 용기가 없어요. 우리가 인도에서 이를 안 닦는다고요? 수돗물로요? 거짓말이야, 신호야? 지켜야 돼? 음식 입을 헹구는 거야? 헹구는 거야. 생각해봐. 톡을 올렸어. 그리고 여기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을 씻어요. 두 아이의 엄마가 집에 항상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닭고기도 유용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가게에서 산 천국의 사과예요. 너는 그것을 편안하게 해야 해. 그래, 정말 편안하게. 나는 바이 그런 걸.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그것은 매우 달콤했어. 파파야는 마당에서도 자라요. 맛이 독특해요.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부르지 않는지 이해해요. 사사의 냉장고 캐비어 차 있어요. 인도에서는 사기가 어려워요. 정말 잘 사시네요. 작은 냉동고지만 퀸즐랜드에서 코코넛들, 저는 그것을 준비해 두었어요. 다진 고기? 코코네오 싸도싸. 거리에서 수박처럼 팔아요.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여기 프리미엄 패키지 아코돔이 있어. 인도에서는 사실 거의 카드 사용을 잘 안 해요. 현금을 사용하지만 주로 더 간단한 사람들이 사용해요. 디지털화가 인도를 뭔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요. 들어봐. 그들은 정말 많은 다양한 서비스와 발전된 것들이 있어. 사무실 건물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올 때 길가에서 바로 손으로 먹어요. 접시 대신에 종종 바나나 잎을 사용해요. 모두가 하나의 물병에서 마셔요. 파인애플 주스는 비싸고 따로 컵을 줘요.
저는 뒤에서 마시는 걸 봐요. 정말 대단해. 인도인들에게 음식은 일종의 길이야. 음식은 항상 어디에나 있어. 아르세니의 캠퍼스에는 그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유용해요. 여기서 출발하면 멀리 있는 정상적인 병원까지 기어갈 필요 없이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를 보냈어요. 저는 만족해요. 이건 저에게 꽤 중요한 장점 중 하나예요. 학생들이 치료하나? 아니요, 이미 정상적인 사람들이 치료하지만 아마도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보세요. 전시물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노란색 미국 학교 버스. 즉, 당신은 그 버스가 언제 운행하는지 일정이 있고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침수하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요. 대학 구내에 바로 내려줘요. 여기 식당에서 식사가 결제되어 있지만 당신은 먹지 않아요. 별도로 결제되지만 먹지 않아요. 식당은 항상 혼란스럽고 음식은 매우 매워요. 인도인 두 그룹이 모이면 항상 시끄러워요. 저는 인덕션 레인지, 파스타, 삶은 계란, 볶은 계란, 죽 등을 요리해요. 가까운 가게에서 장을 봐요. 제가 백인이라서 2인실에 배정되었지만 혼자 살고 있어요. 각 방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요. 즉, 당신은 공용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게 인도인들과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이었다면 저는 아파트를 빌렸을 거예요. 왜 창문에 철창이 있는 거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건조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세탁소에 옷을 맡기거든요. 즉 아침 7시에 버스를 타러 갈 때 더러운 옷, 과세제를 거기에 두고 나가요. 너 5시에 오면 이미 다 왔어. 깨끗해져 있고 이제 건조하고 다리기만 하면 돼요. 아르세니아는 큰 목표를 세워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어떻게 끝날 수? 이게 어떻게 끝날 수 있냐고요? 로마와 가깝죠. 이것은 미생물과의 작업품, 즉 어떤 박테리아든 필요한 물질의 조건부 합성 또는 그들의 본질에 대한 연구 또는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사샤의 가족도 인도로 이끈 것은 첨단 기술이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IT 전문. 바로 이 건물, 이건 사무실 건물입니다. 제 남편이 여기서 일해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에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어요. 불편하긴 해요. 그는 자주 여기로 오지만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 그의 회사가 있어요. 그들은 국제적인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사무실이 있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이 지역에는 수천 명의 IT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봇대는 그냥 테이프로 감겨 있어요. 이주 과정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결국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브라질을 제안받았고 우리는 그곳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모든 것이 인도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1년 내내 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즉 추울 때는 양말을 신을 수 있습니다. 투커가 재킷과 모자를 쓴 것을 보지만 슬리퍼를 신습니다. 아이들은 스웨터조차 입지 않습니다. 저는 스웨터나 바지, 반바지를 전혀 사지 않습니다. 그냥 티셔츠 몇 개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기로 올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수입은 직원의, 제 경우에는 남편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거의 40%입니다. 40%가 뭐죠? 소득세입니다. 그럼 월급은 그대로인가요? 월급은 오히려 더 적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0루피로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채소를 사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3리터짜리 냄비에 채소 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과일도 있고 우유도 있습니다. 요거트 같은 것도 아마 살 수 있을 겁니다. 고기, 특히 고기는 없습니다. 고기는 더 비싸고 닭고기입니다. 여기서는 채소와 과일이 더 저렴합니다. 우리가 더 적게 쓴다고는 못합니다. 덜 쓰지 않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샀거나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붉은 생선. 우리는 여기서 직접 생선을 절이고 직접 코티지 치즈를 만들고 만두도 직접 빚습니다. 소는 어디 있나요? 빚습니다. 필요해? 아니요. 소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점차 유럽인들은 인도인의 습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라고 말할 때 인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흔듭니다. 친구들이 말해도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너도 받아들이고 있니?
아직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가서 뭐 좀 하자고 말하면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알다시피 이탈리아인들의 제스처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은 거기서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죠. 인도인들은 이런 식이에요. 네네, 아까. 아르세니는 영어를 잘 모르는 상태로 인도에 왔습니다. 물론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읽을 수 있습니다. 거의 멈추지 않고 읽습니다. 즉, 예전에는 교과서에 조건부 과학적 건조한 텍스트를 읽을 때 문장을 읽고 이해해야 했지만 이제는 단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영어까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 방식을 따라 하시나요? 대화 방식, 이야기? 예를 들어 악센트. 따라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인도식과 러시아식 억양이 섞인다면 사람들이 저를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교수님들은 참고로 괜찮습니다. 아니요, 여기 억양에 관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젊을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억양이 적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들은 강의를 매우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인도인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영어로 대화해야 합니다. 오직 영어만이 식민지 시대부터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어로 공부하는 건가요? 그들은 서로 간에 카나다어로 말합니다. 여기 각 주마다 고유의 언어가 있고 북부와 남부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남부 사람들과 북부 사람들 간의 관계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꽤 분리주의적입니다. 즉 그들 사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아르세니는 여기서 러시아 친구들을 찾았고 그들도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화를 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최근에는 함께 고아주의 리조트로 야간 버스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이 멋진 장소들에 대해 최근에 큰 에피소드를 촬영했습니다. 고아 외에도 제 채널에는 야생아시아에 관한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에 확인해 일 것 같아요. 사샤가 사는 주거단지에는 예전보다 유럽인이 적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여기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 주거단지가 있어서 이전 동료들이 모두 여기로 이사 왔어요. 하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때때로 많은 면에서 정말 충격적이에요. 특히 아시아 국가에 거의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를 예로 들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할 때 지금 그곳에 있어요. 글씨 연습을 하지 문제 없다고 말해요. 저는 학교에 대한 지구를 멈추고 자신을 이렇게 정해요. 쓰레기를 치우고 낙엽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로요. 이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직업이에요. 바로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다시 말해서 질문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부모가 줄 수 있는 것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여러분은 좋은 학교에 다니고 누군가는 조금 덜 좋은 학교에 다니지만 그래도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10살 정도의 소년이 앞에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2바퀴 달린 카트를 끌고 다니며 버너 위에서 견과류 팔고 어떤 잡동사니를 팔아요. 학교에 다니지 않고 길가에서 무언가를 팔고 있어요. 지겹지 않으세요? 그만 것들에서 벗어나서 어디론가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 일이 있는 한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어요. 물론 유럽 쪽으로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 사진 없이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못해요. 이게 바로 제 순간의 영광이에요. 유튜브 채널은 전혀 상관없어요. 호텔을 나서자마자 사람들이 다시 저에게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동전을 구걸하러 왔어요. 나는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고 보니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네네, 그건 제가 인색해서 카메라가 찍을 때만 거지들에게 돈을 주기 때문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길은 끝없는 방갈로르와 끝없는 시장을 지나며 영원히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기적 덕분인지 우리는 여전히 가고 있고 이 군중 속에 서 있지 않아요. 더러움, 쓰레기, 사람들이 수레에서 자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쉬고 씻고 나면 인도가 조금 그리울 것 같아요. 옆에 거대한 3층 트럭이 지나갈 때 무섭고 반대편 도로에 거대한 코수염 광고와 덜 화려한 생일 축하 배너가 있을 때는 무섭게 웃겨요.
도시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동 조각상 중 하나입니다. 33m 높이의 4톤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친 인도에 대해 더 촬영하러 돌아올 테니 어디서든 보바를 구독하세요. 가르마노바 안녕.